오후가 되면 출항 준비가 시작됩니다. 조업 기간은 보통 3박 4일. 바다에서 오래 지내는 만큼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어구 준비. 부자. 근데 그게 뭐 하는 용도가 뭐예요? 이 준학을 놓게 되면 물속에서 이 준학을 띄우는 역할을 하지. 홍어잡이에 쓰이는 준학. 긴 낚싯줄에 낚싯바늘이 여러 개 달린 형태입니다. 한 800개 정도는 아, 800, 저 바구니로 800개요? 800개 정도는 항상 뭐 싣고 다니지. 준학을 실으면 출항 준비 완료. 홍어를 잡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가야 돼요? 거리가 지금 한 40마일 정도를 가야 되니까 4시간 반 정도. 지금 요것들이 어장이 있는 곳이거든. 어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선원들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 한 번 조업이 시작되면 쉴 새 없이 계속되는 홍어잡이. 이렇게 체력을 비축해둬야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보물 어장으로 찾아가는 사이 밤이 찾아왔습니다. 조업 시작 신호가 울리자 선원들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뱃일.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도망 준비요. 그런데 미끼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끼 없이 빈 낚시를 쓰는 것이 흑산도 홍어잡이의 특징. 준비를 마치고 때를 기다리는 선원들. 내꺼! 깊은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낚싯줄. 바구니와 바구니의 낚싯줄을 계속 연결해서 내려야 하는 작업. 보통 바구니 20개 분량의 줄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길이만 자그만치 1.8km.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준학을 깔아놓고 걸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심해. 조심 안 하면 큰일 난다. 바늘 찔린다. 위험한 작업이지 하고. 여기가 낚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걸 처리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손에 걸리면은 손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위험이 따르는 작업. 경력자들도 긴장하는 작업입니다. 배가 흔들리면서 준학을 담아놓은 바구니가 쏟아져 버린 상황. 갑작스런 사고에 준학 내리는 작업도 잠시 멈췄습니다. 서둘러 준학 바구니를 챙겨보는데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낚싯바늘. 이대로는 투승 불가. 낚싯바늘 손질이 급선무입니다. 낚시 430개. 둥글레데다 도망 안 돼. 다시 해요. 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꽂아야 하는 낚싯바늘. 준학은 그물에 비해 작업도 고되고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노고가 흑산도 홍어를 알아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시간여의 작업 시간. 다 끝났어요. 바다에 뿌려둔 준학은 5일 후에 있을 다음 조업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준학을 걷어올리기 위해 미리 투승해둔 포인트로 이동. 부표를 건져 올리면 조업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낚싯줄. 이제부터 선원들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준학을 내리는 것이 단기전이었다면 준학을 걷는 일은 장기전. 홍어가 나올 때까지 낚싯줄을 감아 올리며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언제쯤 홍어가 나올까요? 올라온다. 이번 조업의 첫 수확물. 마른 목걸에 거구인 몸을 자랑하는 흑산도 홍어. 자식아. 12시간 끈질긴 조업 끝에 얻은 귀한 보물입니다. 참 홍어라고도 불리는 검붉은 빛의 강한 흑산도 홍어. 수심 80m. 뻘바닥에 살며 새우와 게 같은 다양한 어류를 잡아먹는 육식성입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홍어는 냉수어종. 찬물을 좋아해 살이 더욱 찰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마리. 첫 수확에 이어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는 홍어. 선원들의 손길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건져낸 홍어는 뻘을 한 번 씻어낸 후에 보관합니다. 종일 조업을 해도 허탕인 난도 많은데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만선의 꿈을 꾸며 힘을 내보는 선원들. 이제 슬슬 첫날의 조업도 마무리가 돼갑니다. 끝났어요. 장시간 작업으로 몸은 이미 천근만근. 하지만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얼음해 고기 넣고. 아, 냉동시키는 거예요? 예. 3박 4일간의 긴 조업 기간. 신선도 유지가 관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음 창고로 이동. 이곳에서 저온 저장을 합니다. (80마리) 80마리요? 80마리 잡았어요. 암 넘어서 40, 순 넘 40, 돈 1,00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 조금 넘어갈까? 돈 1,000만 원이요? 80마리가요? 홍어가 고가 생선이잖아. 넉넉한 어획물 때문에 선원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에 의자가 다 걷어서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한숨 자. 한 30마리 4시간. 선원들이 몸을 누이고 있을 시간에도 선장은 늘 깨어 있습니다. 잘 못 자. 강의를 하면서 타선박이나 이런 게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을 못 자. 피곤한 거야 뭐 말로 어떻게든 표현 못하지. 많이 피곤하지.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바다에 나올 때마다 그래 항상.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과 사투를 벌립니다. 다시 홍어잡이가 한창인 흑산도 앞바다. 다 왔다 이제 준비해보자. 새로운 어장에서 조업이 시작됩니다. 준학을 올리자마자 반가운 홍어 소식. 시작이 좋습니다. 야 잡아라 잡아.
벌써 46시간째 계속되는 조업. 강행군하는 선원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건 어창을 채워줄 홍어뿐입니다. 또 마리. 나란히 준하게 걸린 홍어 한 쌍. 꽃이에요, 안 꽃이에요? 순놈은 꼬리가 이렇게 보면 꼬리가 세 개로 보이지 이제. 이게 순놈. 이게 생식기야 이게. 요거는 생식기야 이게 그 식이야. 홍어는 암컷이 더 크고 맛이 있어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구이다. 준하게 여러 물고기들도 심심치 않게 걸려듭니다. 아고 크다. 볼 속에 몸을 감추고 사는 아귀는 준하게 걸리는 단골 손님. 올라온다. 몸값 귀해 자주 보기 힘든 우럭. 자연산 광어까지 그야말로 배하는 다양한 물고기들로 풍업니다. 광어입니다. 되게 크네요. 그거요. 기분 좋게 조업을 끝내고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멈춰버린 팽팽하게 힘이 들어간 낚싯줄. 억지로 당겨봐도 그때뿐. 더 이상 작업은 불가. 선원들 모두 낚싯줄에 매달렸습니다. 이 사단의 원인은 잔뜩 엉켜버린 낚싯줄. 이대로는 조업 재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자꾸 저 앞에 걸 잘라. 앞에 우리 수락을 잘라. 앞에 우리 수락을 자르라고. 엉켜있는 줄을 끊어내고서야 준하기 서서히 올라옵니다. 끊어진 준학은 다시 찾기 어려운 상황. 손실은 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준학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 먹힌다고. 한 번에 몇백 개씩 분실을 할 때가 있거든. 1년이면은 한 1000개 이상씩 없어서. 겨우 한 곱이 넘기고 다시 시작된 조업. 그런데 이번엔 쓰레기들이 막아섭니다. 떠다니던 쓰레기가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겁니다. 요 안에 헛주락 놓은 것 같은데. 유난히 고단했던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2시간 가야 되니까 더 얼른 정리하고 한숨 자. 잠깐의 휴식이지만 고단한 선원들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봐요. 힘들어요. 팔이요? 많이 봐요. 육지를 떠난 지도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베테랑 선장도 슬슬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시기. 정신력으로 버텨냅니다. 기관지 확장돼하고 심근경색이 있었거든. 잠 못 자고 뭐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랬는가 어쨌는가.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거북하고 또 조그만 그냥 호흡이 가빠가지고 숨이 이제 눈 감기가 겁나더라고. 젊은 시절 뜬 눈으로 며칠씩 밤을 새우고 거칠 것 없이 바다를 누볐던 어부.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 여 다리가 팽팽 부어. 여기가 이제 이동간에는 누워가지고 너무 쉬는 거지. 힘들지만 바다를 떠나 살 수 없는 것. 뱃사람의 숙명입니다. 어느새 바다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봐 새. 새는 외로운 항해 길의 길동무입니다. 봄 되면은 철새들이 지나가다가 배 많이 내려앉아. 지쳐가지고 도망갈 힘도 없는 모양이네 지금. 잠깐의 휴식도 끝이 나고 치열한 일터로 복귀해야 할 시간.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어요? 선원들이 작업 준비에 나섭니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과 파도. 바람이 불면 위험한 준악 작업. 날이 더 나빠지기 전에 조업을 끝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낚시줄을 끌어올리는 일은 극심한 체력 소모와 집중력이 필요한 일. 거기도 없는데 날씨까지 나빠지니까 힘만 들더라. 선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렇다고 작업 안 할 수도 없고. 한 번 낚시줄을 당기면 멈출 수 없는 조업. 몇 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선원들의 체력도 완전히 바닥난 상황. 움직일 힘도 없는지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조업 3일째. 위기에 놓인 홍어잡이. 이렇게 홍어잡이는 끝이 나는 걸까요? 홍어잡이를 시작한 지도 8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길었던 조업 시간도 끝이 보입니다. 아, 바빠서 계란 있어요. 바빠서 계란 드시는 네, 네, 네. 마지막 어장. 이번 조업만 마치면 무트로 돌아갑니다. 올라온다! 고난과 풍파 끝에 만난 홍어. 욕심 부리지 않는 순간 수확물을 내어주는 바다. 왔다! 한눈에도 큰 덩치. 아야, 홍어! 김치 마루! 바구니를 채우고도 넘치는 크기. 그야말로 대물입니다. 아이 크니까 어느 정도 나가는가.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때는 큰 게 많이 잡히는데 지금은 이제 봄철에는 큰 게 많이 안 잡힐 때거든. 78cm. 이 계절 대물 홍어는 몸값이 귀합니다.
9kg 되네 9kg. 우리가 말하는 1번 최상품 소비자 가격 40만 원 초중반 정도 될 거야 이게.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홍어에 묻은 뻘을 씻어내고 얼음을 넣어 꼼꼼하게 보관 작업까지 마무리합니다. 고생들 했어. 지금 들어가자 이제 집에 간다. 이거 완전 끝내신 거예요? 마리수로 전부 190마리. 잘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야. 이것도 좀 모자라요? 예상만 못했어. 고기라는 게 뭐 항상 많이 잡히는 게 아니고 많이 잡을 때 있고 못 잡을 때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이거 소침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뱃사람의 덕목. 이제 항구로 돌아갈 시간. 3박 4일 동안 고되게 일을 했던 선원들에게 선물이 주어집니다. 싱싱한 홍어회. 홍어잡이 5년 차인 베트남 선원도 여기서 회 뜨는 법을 배웠습니다. 솜씨가 꽤 좋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이거 뭐예요? 홍어 사시미요? 홍어회요? 홍어회 홍어회? 한 접시 7만 원. 한 접시 7만 원. 네. 연분홍빛 도톰한 속살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홍어의 하이라이트. 깐. 제 맛이죠. 아, 제일 맛있어요? 어서와 이거. 바다 위에서 먹는 홍어회. 홍어잡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대통령. 이렇게 홍어 조업이 마무리됐습니다.